어느 날 아직 접내라며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을 피해 한 걸음 물러섰고 베란다 곰팡이를 마스크도 없이 닦다가 목이 쉬었고 반지 분실 사건으로 가방과 주머니까지 뒤져야 했던 그날부터 저는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두고 싶어졌습니다. 2024년 3월 어느 월요일 아침 9시였어요. 저는 아파트 5층 502호 앞에 서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었어요. 오늘은 괜찮겠지. 문이 열렸어요. 김영숙 어르신이었어요. 82세예요. 왜 이렇게 늦어? 어르신이 첫 마디부터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손목시계를 봤어요. 9시 정각이었어요. 9시에 왔는데요. 늦었어. 벌써 기다렸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변명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현관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몇 초가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설거지부터 해. 어르신이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 있었어요. 아침 식사 그릇, 어제 저녁 그릇까지요.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릇을 조심스럽게 씻었어요. 하지만 그릇 하나가 싱크대에 부딪혔어요. 딸그랑 소리가 났죠. 야! 어르신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렸어요.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냐?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조심해. 그릇 깨지면 어쩌려고. 네, 조심할게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어르신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청소해. 네. 저는 청소기를 들고 거실을 청소했어요. 조심스럽게요. 소리 안 나게요. 하지만 청소기 소리가 시끄러웠나 봐요. 시끄러워. 어르신이 소리쳤어요. 저는 청소기를 껐어요. 죄송합니다. 빨리 하고 나가. 저는 다시 청소기를 켰어요. 최대한 빨리, 최대한 조용히요. 청소를 마치고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변기, 세면대, 바닥요. 다 닦았어요. 11시가 됐어요. 다 했습니다. 벌써? 제대로 했어? 네. 확인해 볼까? 어르신이 화장실로 갔어요. 저는 서서 기다렸어요. 여기 안 닦았잖아. 어르신이 세면대 모서리를 가리켰어요. 저는 다시 들어가서 닦았어요. 이제 됐습니다. 그래, 가. 저는 신발을 신고 나왔어요.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한숨이 나왔어요. 오전 3시간이 끝났어요. 하지만 오후에 또 와야 했어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요. 제 이름은 박미선이에요. 올해 48이죠. 요양보호사 일을 한 지 5년이 됐어요. 처음엔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르신들 돌보는 거잖아요. 보람 있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살아요. 남편은 택시기사예요. 딸 하나 있어. 대학생이죠. 생활비가 빠듯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는데 2달 걸렸어요. 교육받고 시험 보고 자격증 받았죠. 처음 배정받은 집이 김영숙 어르신 댁이었어요. 하루 6시간이에요.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이요. 한 달에 약 100만 원 남짓 벌고 있어요. 많지 않지만 저희 집엔 필요한 돈이에요. 하지만 그 돈을 버는 게 쉽지 않았어요. 오후 2시가 됐어요. 저는 다시 502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어요. 왔어? 네. 들어갔어요. 점심 차려. 네.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이 몇 개 있었어요. 김치, 나물, 두부조림이요. 저는 밥을 했어요. 전기밥솥에 쌀을 씻어 넣고 물을 부었어요. 30분쯤 지나서 밥이 됐어요. 상을 차렸어요. 식사하세요. 뭐야 이게? 어르신이 상을 보며 말했어요. 반찬이 이게 다야?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꺼냈는데요. 국도 없어? 국 끓일 재료가 없어서요. 그럼 라면이라도 끓여. 네. 저는 라면을 끓였어요. 어르신은 라면이랑 밥을 드셨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거실을 청소했어요. 3시가 됐어요. 빨래해. 네. 저는 빨래를 했어요.
세탁기에 옷을 넣고 돌렸어요. 빨래가 끝나자 베란다에 널었어요. 4시가 됐어요. 베란다 청소해. 네. 베란다로 갔어요.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벽에 검은 곰팡이가 번져 있었어요. 이거 좀 닦아. 마스크 있나요? 없어. 그냥 해. 저는 소를 들었어요. 마스크도 장갑도 없이요. 곰팡이를 닦기 시작했어요. 숨을 참고 닦았어요. 하지만 냄새가 너무 강했어요. 목이 따갑고 눈이 따끔거렸어요. 30분쯤 닦았어요. 다 했습니다. 그래. 저는 손을 씻고 거실로 나왔어요. 5시가 됐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응. 저는 집을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목이 간질거렸어요. 기침이 나왔어요. 그날 저녁 목이 쉬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왜 그래? 목 어디 아파? 응, 좀. 병원 가봐. 괜찮아. 저는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하지만 그만둘 수 없었어요. 생활비가 필요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또 502호로 갔어요. 목은 여전히 쉬어 있었어요. 왜 목소리가 그래? 어르신이 물었어요. 어제 청소하다가요. 그래? 알았어. 일이나 해. 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르신 아들이 집에 있었어요. 보통은 어르신 혼자 계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어요. 아들은 50대쯤 돼 보였어요. 아, 네. 아들이 대답했어요. 저는 계속 일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자꾸 제 쪽을 봤어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데 거실에서 저를 쳐다봤어요. 불편했어요.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청소기를 돌리는데 아들이 제 뒤에 서 있었어요. 뭐, 도와드릴 거 있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그냥. 아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가까이 다가왔어요. 너무 가까워서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아직 젊으시네요. 아들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네. 저는 대답하고 다시 청소를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이거 뭐지? 아들은 계속 거실에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빨리 일을 끝내고 싶었어요. 11시가 됐어요. 다 했습니다. 벌써? 빨리 하네. 아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신발을 신고 나왔어요.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숨을 크게 쉬었어요. 다시는 그 아들이 있을 때 가기 싫어. 하지만 오후에 또 가야 했어요. 오후 2시가 됐어요. 저는 다시 502호로 갔어요. 다행히 아들은 없었어요. 어르신만 계셨어요. 점심 차려. 네.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밥을 하고 반찬을 차렸어요. 그런데 반찬이 별로 없었어요. 어르신 장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마트 가. 네. 뭐 사올까요? 고기, 생선, 채소. 알겠습니다. 저는 마트로 갔어요. 장을 보고 돌아왔어요. 계산은 제가 했어요. 나중에 어르신한테 영수증 드리고 돌려받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장을 정리했어요. 얼마야? 4만 원이에요. 뭐? 4만 원이나? 고기랑 생선 샀더니 좀 나왔어요. 비싸네. 어르신이 지갑을 꺼냈어요. 4만 원을 꺼내서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돈을 받았어요. 그날도 무사히 끝났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아들 얼굴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다음엔 또 그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며칠 후였어요. 저는 또 502호로 갔어요. 그날도 아들이 있었어요. 왜 자꾸 있는 거야? 저는 불안했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아들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물 좀 주세요. 네. 저는 컵에 물을 따라줬어요. 아들이 물을 받으면서 제 손을 스쳤어요. 일부러인지 실수인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불편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빨리 일을 끝내고 나가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오늘 일하다가 좀 불편한 일이 있었어. 뭔데? 어르신 아들이 자꾸 나한테 가까이 와서 좀 이상했어. 그래? 조심해. 응. 하지만 남편도 뭐라고 할 말이 없었나 봐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참아야 하나? 이 일에서 가장 어려운 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넘어가는 일이었어요. 5월이 됐어요.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전히 502호로 출근했어요. 오전 9시였어요. 왔어? 네. 들어가자마자 땀이 났어요. 집안이 너무 더웠거든요. 어르신, 에어컨 좀 틀어도 될까요? 안 돼. 너무 더워서요. 전기세 아깝다. 하지만 창문이나 열어.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바람도 별로 안 불었어요. 저는 땀을 흘리며 설거지를 했어요. 이마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어요. 눈으로 땀이 흘러들어와서 따가웠어요. 청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었어요. 옷이 등에 달라붙었어요. 11시가 됐어요. 저는 퇴근했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여름을 버티지? 오후 2시가 됐어요. 저는 다시 502호로 갔어요. 여전히 더웠어요. 어르신, 오후엔 에어컨 좀. 안 돼. 바람 맞으면 안 좋다. 창문이라도 더 열까요? 그래. 저는 모든 창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바람이 안 불었어요. 저는 점심을 준비했어요. 부엌은 더 더웠어요. 가스레인지 불을 켜니까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땀이 얼굴에서 뚝뚝 떨어졌어요. 국에 땀이 들어갈까봐 고개를 돌렸어요. 식사를 차리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빨래를 했어요. 베란다에 빨래를 넣을 때도 땀이 멈추지 않았어요. 5시가 됐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그래. 저는 집을 나왔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했어요.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갔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6월이 됐어요. 더 더워졌어요. 저는 매일 땀을 흘리며 일했어요. 에어컨은 여전히 틀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어르신 아들이 또 왔어요.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아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일을 시작했어요.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아들이 부엌으로 왔어요. 더우시죠? 네. 에어컨 틀까요? 어머님이 안 된다고 하셔서요. 아,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아들이 제 옆에 서 있었어요. 너무 가까웠어요. 저는 한 걸음 옆으로 비켰어요. 죄송해요. 설거지 좀 해야 해서요. 아, 네. 방해했네요. 아들이 거실로 나갔어요.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빨리 나가야 해. 하지만 어르신이 말했어요. 오늘은 베란다 정리해. 네. 베란다로 갔어요. 짐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상자들, 옷들, 이불들이요. 저는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땀이 계속 났어요. 옷이 등에 완전히 달라붙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아들이 베란다로 왔어요. 힘드시죠? 괜찮아요. 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죄송해요. 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놀라셨나 봐요. 네. 괜찮아요. 저는 다시 정리를 했어요.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어요. 11시가 됐어요. 저는 빨리 집을 나왔어요.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났어요. 이건 아닌데. 7월이 됐어요. 무더웠어요. 하지만 에어컨은 여전히 틀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오전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어르신이 소리쳤어요. 반지가 없어졌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내 반지. 금반지. 어르신이 화장대를 뒤지고 있었어요. 어디 뒀는지 기억나세요?
여기 뒀는데 없어. 어르신 목소리가 커졌어요. 찾아봐. 네, 찾아볼게요. 저는 화장대 주변을 찾았어요. 하지만 반지는 없었어요. 없는데요. 그때 어르신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너, 안 가져갔지? 제 심장이 멈췄어요. 네? 내가 물어본 거야. 너 안 가져갔냐고. 아니에요. 전 안 가져갔어요. 그럼 어디 갔어? 모르겠어요. 다른 데 찾아보세요. 가방 열어봐. 네? 가방 열어보라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르신 눈빛이 무서웠어요. 저는 가방을 열었어요. 어르신이 제 가방을 뒤졌어요. 지갑, 휴대폰, 손수건, 물통요. 주머니도. 주머니요? 빨리. 저는 옷주머니를 뒤집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만족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어디 갔어? 모르겠어요. 제가 안 가져간 건 확실해요. 저는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화장대, 침대, 서랍장요. 모든 곳을 뒤졌어요. 3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침대 밑을 봤어요. 거기에 뭔가 반짝이는 게 있었어요. 어르신, 여기 있어요. 저는 반지를 꺼냈어요. 어머, 거기 있었네. 어르신이 반지를 받았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이제 사과하겠지? 하지만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반지를 끼고 거실로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이 났어요. 나는 도둑 취급을 받았어. 11시가 됐어요. 저는 신발을 신고 나왔어요.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했어요. 이제 그만둬야 하나? 오후 2시가 됐어요. 저는 다시 502호로 가야 했어요. 하지만 가기 싫었어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결국 초인종을 눌렀어요. 왔어? 네. 들어갔어요. 어르신은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점심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맞나? 식사를 차리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청소를 했어요. 모든 게 평소와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구나. 5시가 됐어요. 저는 집을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 저는 결심했어요. 센터에 전화해야겠어. 그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오늘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 뭔데? 어르신이 반지 잃어버렸다고 나한테 도둑 취급했어. 가방이랑 주머니까지 다 뒤졌어. 뭐? 남편이 화를 냈어요. 그래서? 반지는 찾았어? 응. 침대 밑에 있었어. 근데 사과도 안 했어. 그 집 그만둬. 당장. 그래야 할 것 같아. 센터에 전화해. 응.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센터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요양보호사 박미선입니다. 네, 미선 씨. 무슨 일이세요? 김영숙 어르신 댁. 더는 못 가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언어폭력, 성희롱, 곰팡이 청소, 에어컨 못 틀고 일한 것, 반지 사건까지요. 그동안 참고 있던 게 그제야 쏟아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울었어요. 왜 이제야 말했을까? 며칠이 지났어요. 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선 씨 확인했어요. 김영숙 어르신은 이미 여러 차례 민원이 접수된 분이에요. 네. 미선 씨 전에도 요양보호사가 2명 더 그만뒀어요. 같은 이유로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 댁 돌봄을 중단하기로 했어요. 돌봄 중단이요? 네.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차원에서요. 미선 씨는 다른 집으로 배정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나만 겪은 일이 아니었다는 말에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나만 참고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일주일 후였어요.
저는 새로운 집으로 배정받았어요. 강서구 603호였어요. 이정숙 어르신 댁이에요. 75세예요. 첫날이었어요. 오전 9시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어요. 어서 오세요.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박미선입니다. 네, 반가워요. 들어오세요. 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집안이 깨끗했어요. 그리고 시원했어요. 에어컨이 켜져 있었어요. 어르신이 말했어요. 덥죠? 에어컨부터 켜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잠시 서서 숨을 골랐어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뭐요? 당연한 거죠. 일하시는데 더우면 어떡해요?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참는 사람이 좋은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이 끝까지 버틸 수 있다는 걸요. 그럼 뭐부터 할까요? 설거지부터 부탁해요. 그리고 청소하시고 시간 남으면 쉬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르신이 부엌으로 왔어요. 미선 씨, 장갑 껴요. 네. 설거지할 때 장갑 안 끼면 손 거칠어져요. 여기 있어요. 어르신이 고무 장갑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했어요. 마음이 편했어요. 청소를 할 때도 어르신이 말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네. 11시가 됐어요. 수고했어요. 오후에 또 봐요. 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집을 나왔어요. 집 밖으로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집도 있구나. 버스 안에서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새 집 정말 좋아. 어르신이 너무 좋으신 분이야. 남편이 답장했어요. 다행이다. 이제 좀 편하게 일하겠네. 저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딸이 물었어요. 엄마, 오늘 기분 좋아 보여. 응, 일이 좀 나아졌어. 다행이다. 저는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조금 밝아 보였어요. 이제 좀 살 것 같아. 8월이 됐어요. 새로운 집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정숙 어르신 댁이요. 매일 오전 9시에 갔어요. 어서 오세요, 미선 씨. 어르신이 항상 문 열고 웃으며 반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더운데 고생이 많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들어가면 에어컨이 항상 켜져 있었어요. 시원했어요. 오늘은 뭐 할까요? 설거지랑 청소 부탁해요. 그리고 시간 남으면 좀 쉬세요. 네.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어르신이 준비해둔 고무장갑을 끼고요. 설거지를 하는데 어르신이 부엌으로 오셨어요. 미선 씨, 물 한 잔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어르신이 물을 주셨어요. 더운데 물 좀 마시면서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청소를 했어요. 청소기를 돌리는데 소리가 좀 컸어요. 혹시 시끄럽다고 하시려나?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어르신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텔레비전 소리를 좀 줄이셨어요. 청소를 마치고 화장실을 닦았어요. 11시가 됐어요. 다 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오늘 날씨 더운데 힘들었죠? 괜찮아요. 여기 과일 좀 드세요. 어르신이 수박을 잘라서 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천천히 먹고 가세요. 저는 수박을 먹었어요. 달고 시원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따뜻한 건 어르신 마음이었어요. 그럼 오후에 또 뵐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저는 집을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일할 수 있구나. 오후 2시가 됐어요. 저는 다시 603호로 갔어요. 왔어요, 미선 씨. 네. 점심 드셨어요? 아직이요. 그럼 같이 먹어요. 제가 준비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같이 먹어요. 혼자 먹기 심심해요. 어르신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르신과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밥, 국, 반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어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미선 씨 일하면서 힘든 거 없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편하게 지내요. 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빨래를 했어요. 베란다에 빨래를 널었어요. 베란다는 깨끗했어요. 곰팡이도 없었어요. 4시가 됐어요. 미선 씨,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요. 괜찮아요. 충분히 했어요. 좀 쉬다 가세요. 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어르신이 차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미선 씨 덕분에 제가 편하게 지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왜요? 어르신이 저를 존중해 주셔서요. 어르신이 웃으셨어요. 당연한 거예요. 미선 씨도 사람인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당연한 거라고 하셨어. 5시가 됐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도 수고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내일 뵐게요. 저는 집을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문자가 왔어요. 어르신이었어요. 오늘도 감사했어요. 내일 봐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 그날 저녁 남편이 물었어요. 요즘 일 어때? 좋아. 정말 좋아. 다행이다. 응. 어르신이 정말 좋으신 분이야. 그래. 계속 거기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네. 나도 그래. 저는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예전과는 달랐어요. 나는 이제 다시 설 수 있어. 9월이 됐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요양보호사 교육이 있었어요. 센터에서 주관하는 거였어요. 저는 다른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교육장에 갔어요. 20명쯤 모였어요. 다들 40대, 50대 여성분들이었어요. 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요양보호사 인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인권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강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요양보호사도 사람입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언어폭력, 성희롱, 열악한 근무 환경. 이런 건 참으면 안 됩니다. 힘들면 센터에 신고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교육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었어요. 옆에 앉은 분이 말을 걸었어요. 혹시 힘든 일 겪으신 적 있으세요? 네, 있어요. 저도요. 어르신한테 욕도 듣고 심부름도 많이 시키고요. 저는 성희롱도 당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진짜요? 저도요. 다른 분도 끼어들었어요. 저도 그런 일 있었어요. 어르신 아들한테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언어폭력, 성희롱, 열악한 근무 환경요. 근데 신고는 안 하셨어요? 못했어요. 일자리 잃을까봐요. 저도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신고했어요. 진짜요? 네. 정말 힘들어서요. 센터에 전화했어요. 그래서요. 센터에서 돌봄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저를 다른 집으로 배정해줬어요. 와. 지금은 정말 좋은 어르신 만났어요. 존중해주시고 배려해주세요. 부러워요. 여러분도 힘들면 꼭 신고하세요. 참으면 안 돼요. 제가 말했어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육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한 지 5년이 됐어요. 처음엔 그저 돈 벌려고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요. 하지만 그 일을 하려면 저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요. 하루 6시간이에요. 짧다고들 말해요. 하지만 그 6시간 안에는 제가 삼킨 말과 접어둔 자존심이 전부 들어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어? 라는 말에도 제대로 못하냐는 욕에도 아직 점내라는 시선에도 곰팡이 베란다 청소에도 반지. 도둑 취급에도요. 저는 참았어요. 참는 게 좋은 요양보호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참는 건 제 자존심을 버리는 거였어요. 제 인권을 포기하는 거였어요. 이제는 알아요. 존중받는 사람이 끝까지 버틸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힘들면 힘들다고요. 불편하면 불편하다고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10월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603호로 출근했어요. 어서 오세요, 미선 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덥네요. 에어컨 켜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일을 시작했어요. 설거지, 청소, 빨래요. 모든 게 편안했어요. 11시가 됐어요. 다 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오늘은 제가 케이크 샀어요. 같이 먹어요. 케이크요? 네. 미선 씨 생일 다음 주죠? 미리 축하해요. 어르신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생일을 기억하고 계셨다니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케이크를 먹었어요. 달콤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달콤한 건 어르신 마음이었어요. 미선 씨 항상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 계속 함께 해요. 네, 어르신. 저는 집을 나왔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봤어요. 가을이었어요.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예쁘더라고요.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요양보호사예요. 하루 6시간 일해요.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이요. 그 6시간 안에는 이제 제가 삼킨 말과 접어둔 자존심이 아니라 제가 당당하게 말하는 목소리와 제가 지킨 자존심이 들어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저는 이제 숨을 고르지 않아요. 당당하게 들어가요. 신발을 벗는 그 몇 초가 이제는 가장 편안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존중받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하루 6시간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힘들면 힘들다고요. 불편하면 불편하다고요. 그리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요. 이게 제가 일하는 방식이에요. 존중받으며 일하는 거요. 그게 좋은 요양보호사예요. 참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이요. 오늘도 저는 이래요. 하루 6시간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이제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말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필요한 것을요. 제가 원하는 것을요. 제가 지켜야 할 것을요. 하루 6시간, 이제는 제 시간이에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는 시간이 아니라 제가 당당하게 일하는 시간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쌓여서 제 삶이 돼요. 존중받는 삶이요.